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명리 생각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기해일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와 해수의 만남 기해일주. 기토는 음의 영역이고 해수는 양의 영역입니다. 기해일주 시작합니다. 기해일주의 12운성은 태이고 10성은 정제격입니다. 기해의 12운성은 태에 해당합니다. 태는 생명이 막 잉태된 상태를 의미하며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명하고 창조적이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이상주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해의 10성은 정제의 관계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의미합니다. 근면과 성실의 대가이며 정직과 신용의 결과입니다. 기해일주의 12운성은 태에 해당하고 10성은 정제입니다. 기해일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해일주는 일지에 정제를 두고 태어나서 재물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창의력이 뛰어나며 아이디어를 많이 내며 일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지만 시작은 또 잘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가 많이 잃든가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의 인연에서 헤어짐을 반복할 수 있으며 주변의 구설수에 오르기 쉽습니다. 또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결혼 후 통장을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가 많은 일주이지만 돈 한 푼 안 쓰는 경우도 있으며 법을 잘 지키고 정의감이 강합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행복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해일주들의 머리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똑똑하지만 정신집중을 제대로 못해서 산만한 편이며 적절한 공부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사차원 기질이 있습니다. 기해일주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곁을 떠나 자취를 할 수 있으며 기숙사 생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와 음식 문제에 민감하지만 굶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기해일주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기해일주의 성향은 외유내강의 성향으로 실속이 있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추구합니다. 명석한 두뇌와 선경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사에 빈틈없이 꼼꼼하며 논리적이지만 내성적이라 진취적 면이 부족하고 일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며 종교, 철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다소 보수적이며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의를 중요시하며 중용과 언행일치를 실천하며 성실합니다. 그러나 소심하고 의심 많은 버릇이 있어 행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을 즐기며 조용한 곳에서 현실 도피적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우울하고 고독해지기 쉬운 성향이 있습니다. 이 기해일주의 재물을 분석해보면 기해일주는 지장 간의 재생관이 발달하여 행정직 공무원이 어울립니다. 지장 간의 겁제의 영향으로 야심이 많으며 안정적인 일을 하지만 늘 가슴속에 야심을 품고 어느 순간에 실행을 합니다. 일지의 정제의 영향으로 직장 생활이 어울리며 소극적이지만 평생 안정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일주입니다.
기해일주의 직업을 분석해보면 기해일주의 직업 운은 직장 생활을 잘하며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끌어줘서 주변 동료보다 승진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려는 마음이 강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겁재로 인하여 욕심이 많으며 순간의 욕심에 달려들어서 이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동업을 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됩니다. 기해일주는 동업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장사나 사업 쪽 수완은 떨어지는 편이며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장사나 사업 쪽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식상이 좋게 들어와야 합니다. 기해일주의 가족을 살펴보면 기해일주의 가족 운은 여자의 경우 유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얻게 되면 몸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기해일주의 경우 형제가 떨어져 살거나 단절되거나 절연한 형제가 있을 수 있으며 형제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기해일주의 남녀로 분석해보면 남자의 경우는 자식과 가깝게 지내면 자식을 얻게 된 이후에 인생이 더욱 잘 풀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받게 되며 아내가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처갓집 덕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시부모의 덕이 커서 남편이 유산을 받을 수 있지만 시부모 영향력이 또한 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시모를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중간 역할을 못하면 고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기해일주의 개운법과 조언을 말씀드리면 기해일주의 조언과 개운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도록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기토와 해수에게는 병화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며 여름 태생이라면 무난하겠지만 가을이나 겨울 태생이라면 반드시 이 화기운이 절실하기에 조깅을 하거나 주말에 등산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이 그려진 그 액자를 방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화의 기운을 많이 발달하여야 한 기운이 기해일주의 이 부족한 기운이고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기해일주를 위한 명리적 삶의 지혜였습니다. 목처럼 의욕, 화처럼 열정, 토처럼 믿음, 금처럼 의리와 지조, 수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의 바탕 위에 넉넉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현명리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부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